엄마가 나 낳았잖아. 어느 날 제 42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낳았잖아.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말처럼 들렸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순자 68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조금 남은 저축으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제 집에는 42살 아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니까 조금 쉬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챙겨주고 생활비도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이번 달만 도와줘. 그 말이 처음에는 가볍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달 뒤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낳았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이 도움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를 붙잡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저는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그 결심이 우리 집의 시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김순자는 늘 그렇듯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버릇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도 그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옅은 빛이 방 안에 가만히 번지고 있었지요.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내딛는 일도 이젠 한 박자 쉬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익숙했습니다. 아픈 몸도 조용한 집도 혼자 맞는 아침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오래된 아파트, 20평 남짓한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사 들어온 지도 벌써 30해가 넘었습니다. 벽지는 2번 바뀌었고 싱크대 문짝은 한쪽이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거실 장판에는 햇빛이 오래 닿아 바랜 자국이 있었습니다. 크게 흉한 곳은 없었지만 집안 곳곳에는 시간이 지나간 흔적이 조용히 남아 있었지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 전기포트를 올렸습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쌀쌀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겨울의 끝자락은 느껴졌습니다. 아래 골목에서는 벌써 분리수거함 뚜껑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늘 이 시간에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보리차를 한 컵 따르고 식탁 위에 약봉지를 올려두었습니다. 혈압약과 관절약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서는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 한 컵, 약,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아침밥 준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오래 산다는 건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조용히 버텨내는 일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순자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42살 아들 박준호도 함께 살고 있었지요. 준호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아래로는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잔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문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고집은 있어도 크게 속을 썩이진 않았지요.
학교에서도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무난했습니다. 조용했고 혼자 있는 걸 편해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두고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애는 마음이 여린 아이라 그래. 조금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자기 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비록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이제는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또 그만두고 잠깐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접는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가 다 어렵다고들 했으니까요. 순자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그랬습니다. 준호가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순자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집에 사람 숨소리라도 있는 게 좋겠다 싶었지요. 아들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덜 허전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저녁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일도 싫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있어? 있지. 데워줄까? 그냥 먹을게. 그런 짧은 말 몇 마디만으로도 집안이 덜 비어 보였지요.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잠깐의 위로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늦게 일어났고 밤에는 방 안불이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대신 점심 무렵 방문 여는 소리가 나고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지요. 순자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다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식이 어른이 되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걱정은 되어도 다그치면 더 멀어질까봐 입을 다물게 되지요. 순자는 늘 말을 고르며 살았습니다. 괜히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어머니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밥은 늘 챙겨두었습니다. 냉장고 반찬통도 비지 않게 채워두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날이면 준호 옷도 함께 넣었습니다. 양말 짝을 맞추며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조금 쉬고 다시 일어나겠지. 사람 일이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 순자는 그런 쪽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답답함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쪽, 화를 내기보다 참는 쪽, 누군가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젊어서는 손해를 본다는 말도 종종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일 앞에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덜 쓰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아침밥으로 된장국을 데우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와 멸치볶음도 꺼내 놓았습니다. 준호가 일어나면 먹으라고 덮개까지 씌워두었습니다. 자신은 밥 반 공기만 조용히 먹었습니다. 씹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소리, 병원비 부담이 커졌다는 소리, 어디선가 전세 사기 피해가 늘었다는 소리. 순자는 리모컨으로 소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점점 팍팍해지는데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작은 화분들을 살폈습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흙을 만졌습니다. 햇빛이 드는 시간에 맞춰 화분을 조금씩 옮기는 것도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물끄러미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덜 답답했을 텐데요. 혼잣말은 아주 작았습니다. 누가 들을 사람도 없었지만 습관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표정을 거두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작은 방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준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눌려 있었고 눈빛은 아직 덜 깬 사람 같았습니다. 순자는 얼른 평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어났니? 네. 국 데워놨어. 밥 먹어.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냉장고에서 물만 꺼내 마셨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잠깐 살폈습니다.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회색 티셔츠는 며칠째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나가보니? 좀 있다가요. 그래. 천천히 해. 천천히 하라는 말. 순자는 그 말을 너무 오래 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른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의 밥그릇 덮개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국이 식지 않았는지 확인하듯 손끝을 올려보았습니다. 겉보기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밥상, 익숙한 말투, 익숙하게 닫히는 방문 소리까지 모든 것이 늘 그랬던 하루처럼 보였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를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다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순자는 알 수 없는 불안을 잠깐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밥그릇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은 분명 들어오고 있었는데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자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아침이 오래 참아온 마음의 끝으로 조금씩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침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순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부엌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파트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늘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 그리고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는 노인들. 순자는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그릇들을 닦고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확인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어제 남은 된장국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점심때쯤 먹겠지 싶어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전은 늘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아래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방 안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취업난 이야기였습니다. 청년 실업이 늘었다는 이야기,
자영업이 어렵다는 이야기. 순자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준호도 저 이야기 속 사람들 중 하나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밥은 먹었니? 준호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국 데워놨다. 밥도 있어.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물을 마신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보니? 준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나가보려고요. 일 알아본다 했지? 네. 알아보고 있어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알아봐.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지만 화면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딘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한 것은 벌써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순자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앞 작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채소 몇 가지와 두부를 샀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혼자 장 보러 나왔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뭐 혼자지요. 이웃은 잠깐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순자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 알아보고 있어요. 이웃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일 구하기 쉽지 않다더라고.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일 구하기 쉽지 않다. 순자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점심 먹었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순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침도 안 먹었잖아. 조금 이따 먹으려고요. 순자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 국을 데우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먹어라. 준호는 천천히 식탁으로 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은 여전히 어릴 때와 비슷했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이고 조용히 먹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잠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왜? 준호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달에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순자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한 30 정도요. 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준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준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일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30만 원 정도라면 크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잠깐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이 부탁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여전히 된장국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마음에는 조용한 생각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저 식탁 위의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30만 원은 그 달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금액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뜻은 같았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말, 급한 지출이 생겼다는 말, 이번 한 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이었지요. 김순자는 처음 몇 번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겉으로는 무뚝뚝했어도 결국 도와줬을 거라고 순자는 혼자 답을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탁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순자는 거의 늘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통장을 꺼내는 일, 현금 봉투를 접어 식탁 위에 놓는 일, 아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작게 하면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그 모든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공기 자체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방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다가 오전 늦게야 조용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방문이 열리고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둘이나 있었지만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예전보다 말을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한마디 꺼냈다가 분위기가 얼어붙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도저히 묻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을 향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던 시선을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어디 알아보는 데 있니?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는 있어요. 면접 본 데는 없고 몇 군데 넣었어요. 연락은 왔니? 준호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잠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요. 순자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아들의 얼굴이 조금씩 다치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문보다 표정이 먼저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호가 그랬습니다. 그래. 알아보고 있으면 됐다.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잘못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동네 주민센터 옆에 있는 취업상담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청년 구직 지원, 직업 상담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전단지는 바람에 조금 들썩이고 있었지요. 순자는 한참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린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오늘 내가 주민센터 앞을 지나다가 봤는데. 준호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구직 상담 같은 걸 해주는 데가 있더라. 요즘은 그런 데 도움 많이 받는다던데.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런 데 안 가도 돼요.
아니, 그냥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해요. 대답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더 말했다가 밥상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밥을 먹었고 순자는 국구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거실벽에 닿았습니다. 그 불빛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잘못한 것인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자녀를 오래 집에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동네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이 너무 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법인데 어쩌자고 그렇게 쉽게 말할까 싶었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매정한 말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단순해서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누구의 사정도 설명하지 못한 채 결과만 남겨두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주 뒤 순자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지요.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사 치료를 몇 번 더 받아야 하고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순자는 약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집안에서는 게임 소리인지 영상 소리인지 모를 전자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작은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앞에 잠깐 섰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날, 관리비 빠져나가는 날, 병원비, 식비, 공과금. 꼭 필요한 항목만 적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숫자는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준호에게 건넨 돈이 한 달, 두 달, 석 달 겹쳐지자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금방 쓰러질 정도는 아니어도 더는 편안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어렴풋하던 불안이 이제는 숫자로 보였습니다. 그 숫자는 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더 정확했습니다.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넘겨온 시간들이 사실은 자신의 노후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묻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응,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많이 아파요? 그 정도는 아니다.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된대.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이번 주 안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물병 뚜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50만 원 정도요. 이번에는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 숫자가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줬잖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준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과 짜증이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걸로는 좀 부족했어요. 뭐가 그렇게 계속 부족하니? 준호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과 부엌 사이에 짧은 침묵이 생겼습니다.
냉장고 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아 낮은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엄마는 자꾸 따지듯 말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따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늘 똑같잖아. 말을 마친 순간 순자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다물어졌고 시선은 순자를 향했다가 금세 비껴갔습니다. 그럼 안 주면 되잖아요.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물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났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병원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펼쳐둔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숫자 몇 줄이 눈에 들어왔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몸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방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지,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답이 없고 말을 안 해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순간이 있지요.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맞은편 동 창문에는 저녁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도 아들의 일도 자신의 마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살아오며 많은 일을 견뎌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버텼고, 아픈 날에도 버텼고, 외로운 시간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는 이상하게도 힘으로 버티는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도와주자니 자신이 무너질 것 같고 멈추자니 아들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선택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불 꺼진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문틈 아래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는데도 그 빛은 닿지 않는 곳의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순자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분명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위기를 나는 대체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밤이 깊어도 김순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이 계속 떠졌습니다. 작은 방 문틈에서 새어나오던 불빛은 한참 뒤에야 꺼졌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도 순자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강하게 말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계속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자 순자는 오래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연금, 관리비, 병원비, 식비. 숫자들은 여전히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에게 건넨 돈이 적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숫자 옆에 빈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자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순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6시가 조금 넘어 눈이 떠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동작도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도 늘 같았습니다. 전기포트를 올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잠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된장국을 데웠습니다. 반찬통을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준호묵도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차분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준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아들이 나왔습니다. 일어났니?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밥 먹어. 준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숟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네. 어제 말했던 돈말이다. 순자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다. 숟가락이 국그릇 안에서 멈췄습니다. 준호의 눈이 순자를 향했습니다. 왜요? 목소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계산을 해야 하더라. 잠깐 침묵이 생겼습니다. 엄마 허리도 그렇고 앞으로 병원비도 생각해야 하고. 준호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그래도 50만 원인데요. 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준호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순자는 잠깐 창문 쪽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식탁 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될까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는 그냥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 준호의 손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짐이에요? 그 말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아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다만 우리 둘 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 냄새만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말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간은 아직 많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다시 시작할 시간. 순자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말수도 갑자기 늘지 않았습니다. 순자 역시 계속 조용했습니다. 다만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부탁을 해도 바로 통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처음에는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취업 상담 안내문을 식탁 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식탁 위 종이를 한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방에 있었고 돈 문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시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방향이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순자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앞으로 어떤 시간을 만들어낼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녁도 비슷했습니다. 준호는 대부분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말을 아끼며 지나가던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는 짧게라도 말을 나누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꺼낼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간단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된장국,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밥 먹어라. 준호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몇 숟갈 먹고 난 뒤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준호는 잠깐 시선을 밥그릇에 두었습니다. 어제 제가 좀 세게 말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준호가 먼저 사과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말이 좀 강했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요즘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답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집에 사는데 말도 안 하고 지내면 더 답답해진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아침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공기는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응? 그 주민센터 상담 어디라고 했어요? 순자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아파트 뒤쪽 길 알지? 네. 거기 우체국 옆 건물. 준호는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상담만 받아도 된다더라. 준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겉으로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기대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들이 부담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준호가 오후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컸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니? 주민센터요. 순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준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상담 받아봤어요. 순자는 물기를 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땠어? 준호는 어깨를 조금 으쓱했습니다. 뭐 당장 되는 건 없는데. 순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기 일자리 몇 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 큰일은 아닌데 일단 해보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든 시작하면 된다. 준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요. 뭐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늘 하는 말이지. 그 이후로 집안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가끔은 먼저 밥을 차려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짧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담소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 순자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예전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식탁을 정리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응. 요즘 좀 고마워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그때 바로 화내지 않은 거요. 순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배운 거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뭐려? 참는 거.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더 노력할게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조심하며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짧게라도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그 변화를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한 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이 다시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것. 그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서야 김순자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예전에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같은 식탁이 있었고, 같은 창문이 있었고, 같은 시간에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을 채우는 숨결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전에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견디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덜 막히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6시. 순자는 여전히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킬 때 무릎이 먼저 굳는 것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부엌으로가 전기포트를 올리고 창문을 조금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는 습관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식탁 위에 놓이는 밥그릇 2개의 의미였습니다. 한때는 하나가 비워지지 않은 채 오래 식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아주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낮이 깊어지기 전에는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를 시간에 허둥지둥 물만 마시던 모습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완전히 안정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부를 만한 직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단기 일자리를 해보고
다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표정이 밝았고 어떤 날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세상 일이 늘 한 방향으로만 풀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준호와 지금의 준호는 다르다는 것을요. 적어도 이제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기 발로 서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할 정도로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개는 일, 밥을 먹고 자기 그릇을 싱크대까지 가져다 놓는 일,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서류를 식탁 위에 펴두고 한참 들여다보는 일, 면접을 보고 돌아온 날 아무 말 없이 넥타이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는 일,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쌓여 집안의 시간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려 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요란한 격려보다 조용한 기다림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전처럼 밥을 챙기되 대신 살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묻되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돕되 끝까지 떠안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를 배우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로 사는 동안 늘 쉬운 줄만 알았던 일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봄볕이 거실 창으로 길게 들어오던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소파 옆 작은 탁자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바깥에서 돌아와 조용히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셔츠 소매를 한번 걷어 올린 뒤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거실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순자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네. 준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식탁 쪽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을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작은 차이를 말없이 느꼈습니다. 엄마, 저 이번 달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벌 것 같아요. 순자는 콩나물 다듬던 손을 무릎 위에 잠시 올렸습니다. 그래. 네. 큰 돈은 아니어도 생활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괜히 물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잘못한 말을 해야 할 때 짓던 버릇과 조금 비슷했습니다. 무리하지는 말고.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라기보다 이제는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디선가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택배차 후진 경고음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순자는 아들의 말을 천천히 마음속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답답했지요. 순자는 금방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작은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은 원망보다는 오래 묵은 피로에 가까웠습니다. 답답했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많이 걱정도 했고. 준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알아요. 그 말 뒤로 다시 짧은 공백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그 공백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심을 꺼낼 때는 말보다 침묵이 먼저 오는 때가 있으니까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핏기가 조금 돌아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젊은 날의 가벼움보다 뒤늦은 자각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더 늦어진다.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거다. 준호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고생 많이 시켰어요. 이번에는 순자가 시선을 먼저 내렸습니다. 콩나물 대야에 남은 물이 햇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습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게 어디 한두 번이냐? 순자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아주 옅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이번에 알았다. 준호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남는 소리였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순자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두부를 썰어 넣고 파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돕는 손길도 크지 않았고 과장된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동작들 속에는 한때 잃어버렸던 질서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조금 더 자리 잡으면요. 순자는 국을 뜨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엄마 병원도 제가 같이 다닐게요. 순자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리 잡는 게 먼저다. 그래도요. 준호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좀 그래야지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인 말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식사가 끝난 뒤 준호는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집들일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으로는 수많은 걱정과 후회와 다짐이 오가는 공간들. 순자는 문득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란 결국 그렇게 이어지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그래도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며 하루를 건너는 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배우고 사랑을 놓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히는 일. 순자는 이번 시간을 지나며 그 두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막혀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이 늘 크게 달라져야만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하루. 그것도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는 안방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잠시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확인하듯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뒤 순자는 천장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내일이 갑자기 쉬워질 리는 없었습니다. 준호의 앞날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은 늦게 와도 괜찮다는 것을요. 늦었더라도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또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기다려주는 일 역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 어디선가 늦은 바람 소리가 아주 작게 스쳤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 끝에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